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리플이 1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에 따라서 향후 몇 달 안에 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유명 트레이더인 이그라그 크립토는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이 총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최대 600% 상승해서 8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리플이 암호화폐 산업 내 시장 점유율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은 1250억 달러이고 현재 우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3조 36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약 2%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진 상태지만 최근 가격의 회복세 그리고 이전 전고점 돌파는 리플의 시장 지배력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올해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재돌파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역대 최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낙관적인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코인장에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 미국의 주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주요국들이 내년에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국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7가지 중요한 예측을 공개를 했는데, 자, 우선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G7 또는 브릭스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의 전략 준비금을 도입할 것이고, 또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도 올해 대비 2배 성장한 4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수건 사업인 이 ETF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 암호화폐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우리 앞서 살펴본 5조 달러를 넘어서 8조 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3.3조 달러에서 8조 달러면 거의 2.5배 정도가 되죠. 그러면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이 메이저급 코인인 리플코인 역시도 이 최소 2.5배, 아니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대비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5배에서 10배, 아니 그 이상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은 굉장히 명확하게 내년부터 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 비축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제 무역의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이 홍콩의 입법회 의원이 외환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홍콩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이 홍콩을 앞세워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 패권 전쟁을 현재 미국과 함께 펼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들은 결국 이 국가 단위의 글로벌 포모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포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개됨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아직 매매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심리를 말하죠. 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어떤 초조감, 박탈감이 크게 달하게 되면서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모 심리가 자극될수록 우리 코인장은 더욱더 강세장을 띄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포모가 촉발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초반에는 이 개인들이 주도했던 시장인데, 올 초에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기관들이 지금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 추세가 이제 국가 단위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들과 기관보다는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이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코인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서 메이저급 코인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리플 코인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거시적인 방향성 속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조정 흐름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조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실 게 아니시라 오히려 비중을 더욱더 늘려나가시는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되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장이 과열되는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 이때는 굉장히 위기 구간입니다. 자, 보통 이게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구간들은 탐욕 구간이죠. 탐욕은 결국 손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런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10에서 30% 가량은 비중을 살짝 먼저 덜어내실 거고요. 또 이런 공포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반대로 비중을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 갈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어디서 추가적으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멘탈을 잡으면서 투자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관리를 통해서 멘탈을 잡아나가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조정에 털리지 않고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좀 더 재밌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코인의 용어 정리부터 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또 보조지표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에 한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충분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도 새롭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투자하실 때 이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그리고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문가의 노하우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보다 더 먼저 선행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그런 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루 10분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무료로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 날이죠. 그리고 드디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도 이 트럼프의 취임 날짜에 맞춰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는 SEC가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정책의 걸림돌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년에 게리 겐슬러가 먼저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소속 위원 한 명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제 민주당 소속은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데, 이 캐롤라인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의 굉장히 포괄적인 인사죠. 게리 겐슬러도 좀 지독한 사람이지만 이 캐롤라인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표를 던진 인사이기도 하고, 또 리플과 SEC 간 소송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도 지난 18일자로 SEC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트럼프도 집권을 하고 SEC 모두 다 공화당 바로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좋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친화적인 인물 중에서 현재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라고 하는 이 SC 위원도 S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또 리플과 SC의 소송전은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C의 포괄적이고 무분별한 그런 행보들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리플과 SC의 소송도 사실 이제 이미 종료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이 새로운 SC 위원장도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 그동안 S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1월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리플과 SC의 소송은 이제 종료 수순을 밟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은 과거 이더리움을 넘어서 시총 이후까지 올랐었던 만큼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경우 이더리움을 다시 바짝 뒤쫓게 되면서 오히려 다시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SC의 소송 때문에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리플의 방향성은 정말 재미있게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플과 이더리움의 격차가 10배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3배 정도로 많이 좁혀놨죠. 그리고 앞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경우 0으로 이제 완전히 좁혀지게 될 것이고, 그럼 현재 구간에서도 앞지 한 3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2.1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3배 한다 하더라도 한 6에서 7달러 가량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던 8달러도 충분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올 상반기 안으로는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리플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주가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고래 세력들이 열심히 활발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16일자로 해서 약 8억 개의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이동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겠다, 홀딩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 이 이후에 지난 27일자로도 해서 약 9천만 개 리플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됐는데, 자, 이건 역시도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천억 원이죠.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 큰 고래들이 약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최근 이런 박스권 장세 속에서 장기 보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고래들도 이런 조정 흐름을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정 흐름에 절대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면 절대 안 되시죠. 고래들은 우리가 던진 물량을 그대로 다 받아서 매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정 흐름을 활용하면서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단 5에서 10%만 빠지더라도 자, 매도하고 싶고 손절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만 우리가 공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에 따른 이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비중 관리는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